네, 안녕하세요. 오후 2시가 돼서 이행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 통제 강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 러시아 수출 통제 확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략물자 관련 제재분석실의 이인선 실장이고, 이번 시간에는 23년 대러시아 벨라루스 수출 통제 강화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고시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가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 개정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22년 3월 26일에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해서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향하는 57개 상하가 대상 품목을 신설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23년 2월에도 전쟁이 지금 1년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미국이나 EU, 일본 등은 마우스 풀리셨나요? 마이크? 마이크? 음, 네, 잘 들리시는 거죠? 예, 예, 잘 들리신다고 많이 올려줘서, 네, 계속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됨에 따라서 지금 미국이나 EU, 일본 등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범위한 범위의 품목을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미국, EU, 일본이 모두 올해 2월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3년 4월 24일 이번 주 월요일에 전략물자 수출이익 고시를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서 기존 상하가 대상 품목을 더 741개를 추가하는 조치를 시행을 했고요. 참고로 이번 고시 개정은 24일에 발표가 됐는데 시행은 이번 주 금요일 4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상하가 제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 러시아, 벨라루스에 대한 상하가 통제 품목이 확대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하가란 것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서 지정한 전략 물자는 아니지만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어, 대행무역법 19조 3항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제50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쉽게 이해하시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이 아니더라도, 기술 사양이 아니더라도 무기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허가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 상황이 어떤 것인지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0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수입자가 WMD 등에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거나 의심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나지역으로 수출했을 때이고요. 가지역으로 수출할 때는 전용할 의도로 인지한 경우입니다. 이 가지역과 나지역은 쉽게 이해하시면 가지역은 조금 더 무기 전용 가능성이 낮은 안전한 전략물자 통제를 잘 하는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나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엔의 제재 대상자 등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이 확인되는 우려거래자한테 수출했을 때고요. 이 중에서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별표 2의 2,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별표 2의 2에 상하가 대상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상하가 대상 품목을 해당 국가로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산업자부 장관 등으로부터 상하가 필요하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상하가 대상 품목은 특정 국가가 일단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벨라루스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해당 국가로 특정한 품목이 상하가 대상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고시 개정된 별표 2의 2 화면인데요. 여기 이번에 러시아, 벨라루스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지역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인 경우에 이 대상 품목을 수출할 때 상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에서는 대상 품목이 지금 전자장치, 그리고 그 하위 카테고리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해가지고 모든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상호가 대상 품목인 건 아니고요. 일단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수출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상세 사양이 적혀져 있는데 이 상세 사양에 해당이 되는 품목만 상하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법령 고시 자체에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HS 코드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HS 코드로는 이 법령상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고시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57개 지정되어 있었는데 근본에는 742개가 추가돼서 총 798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지정되었던 57개 품목은 주로 전자나 조선 분야의 품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서 허가가 필요한 상하가 품목은 그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산업기계, 그리고 석유가스 정제 장비, 그리고 자동차 및 부품. 여기서 이제 완성차는 5만 불 초과이고요. 이 가격 기준은 FOB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톨루엔 등 일부 화학 제품, 스테인리스 등 일부 철강 제품,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 일부 전자 부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터 및 관련 부품이 있습니다. 네,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발표자분께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하허가를 받는 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품목에 대한 판정을 하시고 그 판정 결과 상하허가 대상 품목에 해당이 되면 상하허가를 신청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판정과 허가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고시 시행은 4월 28일 이후부터인데 그 시행의 전날까지 수출 신고를 했거나 혹은 선적을 한 경우에는 금방 고시 개정 내용이 적용되진 않고 기존 고시 개정 내용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판정과 허가 절차도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판정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수출하려고 하는 품목이 상하허가 대상 품목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수출한다는 의미가 이제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되고 또는 직접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되고 또는 경유나 환적을 통해서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전달이 되는 경우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상하허가 대상 품목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이 되면 상하허가를 신청하시게 되는데 해당이 되지 않으면 보통은 상하허가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시 50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 전용과 관련된 의심 징후가 있으면 상하허가를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입자가 방위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이라든지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우선 판정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정은 크게 자가 판정과 전문 판정으로 나뉘는데요. 자가 판정은 무역거래자, 즉 수출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상하허가 품목에 해당하면 상하허가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전문 판정은 전략물자관리원에 이 품목이 상하허가 대상 품목인지 아닌지를 의뢰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두 판정 절차 모두 여기 나와 있는 전략물자관리 시스템 yestrade.go.kr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가 판정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하려는 품목에 대해서 기술적 사양을 잘 아시거나 혹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HSK 연계표상 HSK 코드가 상하허가 대상 품목에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는 HS 코드 확인 후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문 판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상하허가 대상 품목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전략물자관리원에 저희 쪽에 의뢰를 하시는 방법인데요. 신청을 하실 때는 물품의 성능과 용도,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 예를 들면 매뉴얼, 상품 안내서, 사양서 등을 제출하시게 됩니다. 판정 소요 기간이 궁금하실 텐데요. 15일 법령상 지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서류를 보완하거나 외부 자문 등으로 소요가 일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일수는 제외하고 15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생각보다 기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유 있게 신청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상하허가 품목과 HSK 연계표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고시의 별표 2의 2를 보여드리면서 여기에는 고시상에는 HSK 연계표가
나와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보통은 이제 수출하실 때 HSK를 많이 활용을 하시니까 저희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이 상호가 품목과 HSK 연계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십니다. 다만 이 HSK 연계표가 100% 일치하는 거는 상호가 품목과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HSK 코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사양이 일치하면 허가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이 HSK 연계표는 크게 이제 연계표에는 이 상호가 별로 품목 대상 품목별로 HSK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111개는 HSK 코드만으로 판정이 가능하시고요. 나머지 품목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호가 기준입니다. 상호가 이제 판정을 받으셨는데 상호가를 대상 품목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상호가를 신청하시게 됩니다. 상호가도 예스 트레이드로 신청을 하시게 되고요. 상호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보도자료로 이 상호가 기준을 공지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 상호가 대상 품목의 러시아, 벨라루스의 수출은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실 예정입니다. 이 예외적인 경우는 이제 고시 시행 전에 계약분을 수출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러시아나 벨라루스에 있는 100% 자회사로 수출을 해서 무기 전용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상호가는 이게 대외무역법상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도 있기 때문에 잘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번에 고시 개정에 대해서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관련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기타 개정 사항으로는 간단히 3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물자 리스트를 현행화하는 것과 그다음에 인공위성 발사 시에 최종 사용자 서약서 제출을 면제하는 것, 그리고 자율주소 무역 거래자에 대한 상호가 기술 자가 판정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도 설명을 제가 마치도록 하고 그다음에 품목 설명을 황선호 실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략물자관리원 품목분류실에서 근무하는 홍선홍 실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인성 실장님께서 제도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면 별표 2-2 러시아 벨라루스 대상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 2월에 1차로 57개 품목에 대해서 별표 2-2의 러시아 대상 통제 품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작년에 미국이 6차례, 총 6차례죠. 개정을 발표를 했고요. 통제물을 확대를 했고 저희도 그 부분을 이번에 4월 18일 날 금요일 날 시행되는 별표 2-2에 반영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3월 14일까지 행정예고를 저희가 드렸고요. 행정예고 동안 또 행정예고 이후에도 의견 주셔서 이제 올해 4월 28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시행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러시아 대상 품목에 대해서 관리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될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러시아 벨라루스 관련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짐에 따라서 어쨌든 국제 공조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741개 품목을 기존의 57개 품목에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57개 품목이 일부 전자제품,
또는 선박 관련된 제품들로 한정되었다면 이번에 들어온 741개 품목은 여러 산업군에 걸쳐서 품목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관련된 기업, 수출 기업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공조를 위한 또 저희의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면서 품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별표 2-2에 해당되는 그 품목에 대해서는 러시아, 벨라루스 대해서는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일정 요건, 즉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시 시행일, 명확하게 이제 저희가 고시 시행일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4월 28일 이전의 계약분이나 또는 100% 자회사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서 허가가 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수출 허가가 나지 않을 예정입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별표 2-2 같은 경우에는 57개 품목만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4월 28일 이제 개정된 별표 2-2가 시행이 되면 기존의 57개 품목이 1번부터 57번까지 번호가 바뀌게 되고요. 나머지 품목도 58번부터 798번까지 추가가 됩니다. 현재는 이란이나 시리아 같은 다른 국가에 대한 품목과 같이 리스트가 이제 섞여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22번부터 78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고시가 개정이 되면서 러시아, 벨라루스 대상 품목들은 별도로 번호를 다시 부여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번부터 798번까지가 러시아, 벨라루스 대상 통제되는, 확인해야 되는 품목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그 리스트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미국이 작년에 6차례 그 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요. 미국이 2차부터 6차까지 계속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통제를 확대를 했고요. EU도 별도로 13개 품목들을 러시아 통제 대상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고시 시행 때 별표 2-2에 미국과 유럽에서 고시했던 그런 통제 품목들을 저희 고시에 그대로 들어와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차, 3차, 4차, 5차, 6차 쭉 되어 있는데요. 각 차수별로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2차, 3차, 5차의 경우에는 뒤에 다시 안내를 드리겠지만 미국에서 통제 대상을 고시를 할 때 특별한 사양이 없이 미국의 HS 번호와 통제 품목만을 가지고 통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4차와 6차 같은 경우에는 뒤에 또 다시 안내를 드리겠지만 세부 사양을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통제 기준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국의 통제 기준과 유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미국이 발표했던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 별표 2-2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크게 두 가지 형태를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위에 212번처럼 특정 품목에 대해서 상세 사양이 세부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와 6차에 통제되었던 그 리스트를 가져온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212번처럼 세부 사양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보고 확인하시기 좀 수출 품목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세부 사양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2차, 3차, 5차의 경우에는 밑에 이제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345번부터 48번 예를 보여드린 것처럼 사양이 아닌 특정 품목 명칭이라든지 또 미국은 HS를 병기를 했는데요. 어떤 특정 명칭만을 가지고 통제를 하도록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을 가져와서 별표 2-2에 반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별표 2-2를 보는 동안 아마 두 가지 형태의 리스트 구성을 보시고 그 리스트 내용을 보시고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아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부와 저희 전략관리원이 전문가와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HS 연계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지난달에 저희가 1차로 HS 연계표를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형태로 기업분들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명칭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해당되는 그 품목과 유사한
한국의 HS 코드들을 조사를 해서 연계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실 때 앞에 있는 상세 사양이나 영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게 어려우신 경우에는 HS 코드를 참고해서 그 실제 수출하시는 품목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좀 하시라고 저희가 연계표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 연계표를 저희가 조금 더 고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설명회가 끝난 후에 예스트레드를 통해서 공지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가 한 번 더 연계표를 정리를 해서 좀 고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의견, 그간 기업들이 제공해 주신 의견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HS 연계표에 연계되어 있는 HSK, 즉 한국의 HS 코드죠. 한국 HS 코드를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115개의 통제 번호에 대해서는 미국의 통제 사양과 미국이 통제하는 범위와 우리나라의 HSK의 범위가 동일한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품목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그 동일한 품목이라면 HSK가 동일한 경우, 즉 품명과 HSK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없이 상호가 품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저희가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조만간 이제 각 곳 공지를 해드릴 HS 코드 리스트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놓고 비고에 HSK 해당이라고 적어놓은 품목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품목들은 이 HS 코드만 가지고도 이 별표 2-2에 해당된 품목이라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HS 코드로 과거에 수출을 했던 품목이라면 별도의 확인 없이 전문 판정을 굳이 받으실 필요 없이 자가 판정만 가지고 해당으로 등록하시고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품목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 외의 품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규정한 미국이 이제 관리하는 발표했던 HS 번호와 우리나라 HS 코드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HSK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이제 리스트 상에 있는 상세 사양이라든지 품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같이 확인하시도록 공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가 판정을 물론 상호가 대상에 대해서 자가 판정을 하셔도 되지만 자가 판정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전문 판정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전문 판정하는 방법은 뒤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HS 연계표를 별도로 다시 한번 조금 더 정제해서 새로 만들어 드려서 공개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수출하시는 품목이 이 별표 2-에 해당되는 점을 확인하실 때 물론 별표 2-2만 가지고 확인하시는 것도 원칙이지만 좀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 연계표도 같이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앞으로 관리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품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품목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각 차수별로,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통제를 확대했던 각 차수별로 해당되는 제품군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고시상에는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조금 더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로 미국에서 석유가스 정제 장비 또는 정제 설비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발표했던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통제번호 58번 이후에 들어오는 품목들이고요. 일부 구체적인 사양이 나와 있는 것들도 있지만 쭉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외경이라든지 또는 그냥 단순히 가스라인, 파이프라인 이런 형태로 품목명으로 거의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때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외경이라든지 판단할 수 있는 수치가 있어서 조금 더 판단이 용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저희가 연계표 상에 있는 HSK도 같이 확인하셔서 이러한 유사 품목들이 통제 범위에 해당되는구나 확인하시고 자가 판정이라든지 전문 판정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석유 가스 정제 쪽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파이프 종류가 많고요. 그다음에 관련 설비나 장비들 또는 추출한 것들을 담기 위한 컨테이너 같은 용기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쭉 그 내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2차에서 들어왔던 그런 품목들이고요. 사치제 품목도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치제 관련돼서는 뭐 요트나 선박 같은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제품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수출하시는 분들 중에는 크게
많은 부분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선박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57개 품목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거 작년부터 아마 쭉 관리를 해오셨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선박 관련된 엔진이라든지 그런 관련 제품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이번에 좀 저희가 지난달에 행정 예고하면서부터 기업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품목분들인데요. 그 자동차 관련된 차량 관련된 제품입니다. 차량 관련돼서도 저희가 이번에 통제 대상에 들어왔고요. 뭐 금액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배기량 기준도 있어서 그런 기준들을 확인하시고 또 저희가 HS 코드도 같이 병기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셔서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금액 기준이 아마 큰 관심사일 텐데요. 지난달에도 안내 드렸다시피 여기 별표 2-E에 기재된 금액은 수출 신고 금액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관련된 내용들 쭉 다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차 첨단 소재 부분은 세부 사양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첨단 소재 관련돼서 저희 별표 2-E에 추가된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양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제품과 함께 구체적인 사양들을 같이 확인하시면 판단하시는데 조금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첨단 소재 부분들 아마 주로 소재 쪽 제품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와 있고요. 쭉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베어링이나 이제 베어링 시스템 같은 것들도 들어왔는데요. 지금 제가 4차 첨단 소재 통제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5차가 이제 일반 산업군에 대한 제품입니다. 근데 첨단 소재와 일반 산업 또는 앞에 있는 2차에 발표했던 품목들이 좀 중복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E 리스트를 쭉 보시면 유사한 품목인데 통제 번호가 약간 가깝게 통제가 되는 그런 다르게 통제가 되는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 2-E에 해당되는 지역을 확인하실 때는 일부분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부분을 쭉 검토하셔서 동일 품목이 서로 다른 곳에서 통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어링 시스템이 첨단 소재 분야에서도 통제는 하지만 뒤에 일반 산업 제품군에서도 또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주의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배관이나 밸브 같은 부분도 들어왔습니다. 공작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공작기계 관련된 제품들도 작년 57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741개 품목에는 포함이 되어서 4차 첨단 소재 쪽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5차 일반 산업 제품군에도 이 공작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산업 품목에 대한 통제 품목들도 이번에 확대가 됐는데요. 사실 아마 이 부분이 수출하시는 기업분들한테 아마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많은 그 품목군들이고 많은 이제 가짓수가 들어온 부분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품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7개 있던 품목들과 중복되는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별도로 새로 들어온 것들도 있기 때문에 수출하시는 기업들한테 많은 주의가 필요한 품목입니다. 품목군들도 하나씩 보여드리겠지만 되게 다양한 품목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 이제 화학 관련된 제품뿐만 아니라 모터, 여과기 또는 뭐 donyan기나 리프트 장치, 심지어 컨베이어 벨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반 산업 품목도 별표 2-E를 보시면은 품명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품명만 가지고 별표 2-E에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것만으로 좀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공개해드릴 연계표를 한번 확인하시고 연계표에 연계되어 있는 HSK 한번 검토하시고 이 품목은 이런 제품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가 주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연계표 상에서 노란색으로 색칠한 그런 품목 외에 다른 품목들은 병기되어 있는 연계된 HSK만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HS랑 같이 앞에 있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품목까지도 같이 보시고 판단을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좀 약간 의외의 품목인데요. 드라이 클리닝기나 건조기, 다림질기나 부품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일반 산업 품목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크게 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공작기계도 앞에 4차
소재 가공 쪽에서도 분명히 들어와 있었는데, 소재 산업 쪽에서 들어와 있었는데요. 일반 산업부에서도 공작기 관련된 제품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유사 품목들이 통제될 수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밸브도 네, 마찬가지로 들어와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베어링도 이번에 1차 산업, 일반 산업 품목 쪽에도 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또 별도로 통제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관련된 부분들, 아마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작년에 발표했던 57개 품목 안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광범위하게 이 메모리 저장 직접 소자죠. 전자 직접 회로 메모리인데요. 이 부분들도 광범위하게 들어와서 통제 기준이 좀 많이 넓어졌습니다. 6차 같은 경우에는 화학물질과 양자 컴퓨터 부분인데요. 이 품목들은 대부분 아마 판단하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카스 번호 명기해 놨고요. 명확하게 제품에 대한 판정 기준들을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6차에 들어온 화학물질이나 양자 컴퓨터 부분들은 리스트만 보고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쭉 제가 한번 훑어서 보여드리고요. 양자 컴퓨터도 이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상 이번에 이제 4월 28일 날 시행될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별표 2-2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해당되는 포함되어 있는 제품군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28일부터 당장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행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은 당연히 내가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이 별표 2-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판정 절차인 텐데요. 아마 자가 판정으로 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가 판정으로 하시는 게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아마 자가 판정을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하호가 대상 품목에 대해서도 전문 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러시아, 벨라루스 대상 상하호가 품목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신청한 절차나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에 들어오시면 판정허가 신청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전문 판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전략물자인지, 별표 2에 해당하는 일반 전략물자인지 판정을 신청하는 전략물자 전문 판정과 별표 2- 그러니까 러시아나 벨라루스 수출 관련된 통제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상하허가 전문 판정, 두 가지 전문 판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께서 러시아 나가실 때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물론 전략물자 전문 판정도 하셔야 됩니다. 전략물자 전문 판정을 통해서 이 제품이 전략물자가 아니다라는 가정하에서 상하허가 전문 판정을 통해서 또는 자가 판정을 통해서 러시아 나가는데 통제된 품목인지도 동시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제는 이 품목은 별표 2에서 통제하는 전략물자가 아니다라는 가정하에서 상하허가 전문 판정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허가 전문 판정을 신청을 하시면 지금처럼 신청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는 신청하시고자 하는 그 신청자분의 회사나 신청인의 정보를 쭉 입력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때 유의사항 꼭 확인하시고 업체 정보나 신청인의 정보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맨 아래 보시면 이게 어떤 나라로 가는 품목인지에 대해서 거래자 정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대상 국가마다 리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되는 국가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러시아 나가는 제품 또는 벨라루스 나가는 제품을 상하허가 판정 신청하실 거기 때문에 러시아나 벨라루스를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품목을 등록하는 2단계 화면에서는 각 분야별로 이제 어떤 품목에 대해서 판정받는지 분야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선택 분야를 정확하게 선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마다 추가로 제출해야 될 질문지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분야를 잘 선택해 주셔야 실제로 판정하시는 분이 혼란 없이 좀 더 빠르게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 반드시 분야 잘 고려하셔서 신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품목 정보 입력하는 쪽에 HS 번호를 입력하도록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HS 번호 이번에 고시 개정된 별표 2-2 관련해서
상호가 신청할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수출하시고자 하는 제품에 맞는 HS 번호를 꼭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판정하는 과정 중에 물론 이제 제품에 대한 사양서나 제품의 내용 같은 것도 확인하겠지만 저희가 HS 번호도 같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별표 2-2에 들어온 품목 같은 경우에는 HS 번호가 확인하는 그런 기준 중에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HS 번호를 정확한 HS 번호를 꼭 알아내셔서 정확하게 잘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S 번호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의해서 정확한 HS 번호 입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품명과 제품명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와 자료에서 확인될 수 있는 고유 모델명을 기재를 해주셔야만 저희가 판정하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명 입력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용도도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저희가 판정할 때 참고해서 판정을 할 수가 있고요. 사용처나 무기 구분은 저희가 통계용으로 쓰는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그냥 그대로 놓고 디폴트로 놓고 그냥 신청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 이 사용처나 무기 구분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다른 부분 잘 입력해 주시고 이 부분은 그냥 넘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첨부 파일도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판정을 할 때는 제품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시는 첨부 파일을 가지고 판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판정을 받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사양이나 세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들을 꼭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기재하셨으면 신청서 제출 버튼 누르시면 저희한테 판정이 신청되게 되어 있습니다. 판정을 신청하신 후에는 진행 현황 쪽에 메뉴에 들어오시면 현재 판정 신청한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 완료 예정일인지 또는 보완 요청 등을 받았을 때 어떤 보완 요청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그 보완을 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현황 쪽 들어오셔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앞에 설명드렸던 상호가 전문 판정 신청을 통해서 저희 전략물자 관리원으로 러시아 나가는 제품에 대해서 상호가 여부 확인을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 판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발표 내용은 다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여기에서 반드시 좀 주의해야 될 부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28일부로 별표 2-2가 굉장히 많은 부분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아마 작년부터 57개 그 품목에 대해서 상호가 전문 판정을 신청해서 받으셨던 기업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은 올해 4월 28일 이전에 받았던 판정서는 4월 28일 날 효력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4월 28일 이후에 다시 한번 상호가 전문 판정을 신청하셔서 효력을 연장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별표 2-2가 조금 바뀐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부분 대폭 개편이 됐습니다. 반드시 4월 28일 기점으로 판정 결과를 확인을 하시고요. 과거에 자가 판정하셨던 기업분들도 4월 28일 이후로 다시 한번 자가 판정을 통해서 별표 2-2에 해당되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저희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주셔야만 판정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상 이번에 이제 고시 개정에 따른 별표 2-2 상호가 대상 품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제품군들 그리고 전문 판정 신청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사전에 안내 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리미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으로 질문 올려주시면 그 중에서 지금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 또는 또 채팅창을 통해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 또 추후에 답변해 드릴 부분들을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보시고 밑에 거부터 답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다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 질문들을 다 답변해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품목이 해당됩니까? 이 품목은 포함됩니까? 또는 HS 번호 올려주시고 해당됩니까?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실제 그 품목이 해당되지 여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별표 2-2
이미 저희가 이제 행정예고 때 올려드렸고요. 아마 지금 저기 고시 개정 관련해서 안내하는 그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 공지사항에도 별표 2- 개정 내용이 올라와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2- 한번 리스트 다시 보시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 설명회 끝나고 나서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 공지사항에 연계표도 다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연계표 내용 보시고 해당 그 실제 확인을 원하시는 제품이 연계표상에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꼭 연계표만 보고 HS 코드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실제 제품에 대한 사양이나 제품에 대한 명칭, 품목 명칭 같은 것들도 같이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다시 안내드리면 새로 올려드릴 연계표에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그런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HSK 해당이라고 빗구에 적혀 있는 그런 품목들이 있는데요. 그 품목은 확인하시고자 하는 품목이 그 제품에 해당이 되면서 동일한 HS 코드를 갖고 계시면 상하허가 대상 품목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4월 28일 이전 계약분 관련돼서 질문해 주실 분도 있는데요. 계약분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시 시행일 28일 이전의 계약분에 대해서는 상하허가 신청을 해주시면 상하허가 신청건에 대해서 개별 심사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하실 예정입니다. 산업부에서. 네. 발표 자료는 저희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 공지사항에 저희가 올려드렸고요. 사실은 전략물자든 상하허가 대상 품목이든지 간에 업체가 품목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가 판정을 먼저 공고를 드립니다. 업체가 직접 리스트를 보고 확인해 주실 공고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판정하시는 게 어렵다, 확인하시는 게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가 그러니까 별표 2-2에 포함이 된 품목이라면 무기 전용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판단 기준이 아니고요. 그 리스트에 포함되면 그냥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동일한 질문들이 계속 유사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차량 관련된 질문도 있고요. 통제 리스트 그 별표 2-에 보시면 차량에 대한 통제 기준도 있지만 차량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들에 대한 별도의 기준들이 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모두 다 통제되는 건 아니고요. 그 부품 중에서도 이제 통제되는 그런 종류의 부품들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들을 별도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은 상관없죠. 네. 수익은 상관없다고 코멘트를 써주시면 수익 관련 질문이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내용 중에 4월 28일 이전에 자가 판정이나 전문 판정 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4월 28일 이후에 다시 한번 자가 판정이나 전문 판정 받기를 공고드립니다.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기준에 따라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HS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 연계표에는 HSK라고 표현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HS 번호와 외국에서 쓰는 HS 번호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수출 나가는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준 HSK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나중에 수출 신고하실 때도 당연히 우리나라 기준 HSK로 수출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준에 맞는 HS 코드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판단할 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금액 기준도 있는데요. 배기량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준도 같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표 2- 상하화 대상 품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품에 대한 리스트와 같이
수출 국가를 병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부분은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별표 2- 확인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의 국가는 사실은 별표 2-2가 아니라 2-2 내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질문들은 좀 유사 질문들끼리 그룹별로 나누어서 좀 정리한 다음에 추후에 네, 저희가 별도로 답변 정리해서 전략 관리 시스템이든 뭐 여러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도로 답변하실 것도 있으실까요? 제도적으로 뭐 답변이 들어오는 거. 수행률이나 100% 장애인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전에 이인선 실장님께서 발표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4월 28일 이전에 수출 신고나 선적이 된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상하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수출 신고나 선적 기준입니다. 별표 2-2의 차량 부품 리스트가 따로 이렇게 구분돼서 제공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품목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제품이 차량에 쓰일 수 있는 그런 부품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별도로 차량 부품 리스트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여서 나열해 놓은 그런 리스트는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베어링 말씀드렸는데요.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통제되는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완제품이 다 통제되는 건 아니고요. 네, 물론 이제 뭐 여러 기계 베어링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통제되는 대상이 아닌 가정하에서 베어링이 전체 제품에서 어떤 뭐 역할을 하고 또 어떤 그 포션을 갖고 있나 그 부분에 따라서 별도로 저희가 또 판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제되는 베어링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제품들이 다 통제되는 건 아니다. 그 전 완제품의 통제 여부도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S 연계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전략문자 관리 시스템 공지사항에 저희가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추후에는 그 자가판정 등록하시는 자가판정 관련 화면에도 저희가 별도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음성하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옆에서 그냥 말씀. 네, 그 가지역, 나지역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역, 나지역은 전략문자 수출입 고시
별표 6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가지역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들, 허방 국가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지역은 모두 가입하지 않는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가지역, 나지역 구분한 이유는 이제 상호가 대상 판단할 때 이 수입 국가에 따라서 필요할 수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상호가 대상 품목에 해당이 되면은 가지역, 나지역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가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에 이제 수출할 때 수입 국가가 가지역이냐 나지역이냐에 따라 상호가 대상 필요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거라서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전략문자 자세한 국가 그 그룹은 전략문자 수출입 고시 별표 6에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HS 코드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안내드렸다시피 저희가 곧 공지 드릴 새로운 HS 연계표에 노란 셀로 표시된, 그러니까 별도로 표시가 된 그런 HS 코드는 10개가 일치하면 상호화 대상이 되지만 그 외의 품목 같은 경우에는 HS 코드가 일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호화 대상 품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HS 코드뿐만 아니라 품목에 대한 뭐 명칭이라든지 상세 사양 같은 것들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도록 합니다. 네, 기존 판정권에 대해서도 좀 문의가 있으신데 기존 그 57개 품목에 대해서 이제 비해당을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또 판정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의가 있으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기존에 비해당 받은 거는 계속 효력이 있진 않고요. 이제 혹시 개정된 이후에 해당이 되면 다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다시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칙적 거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거부된다는 게 안 된다는 그 질문이 계속 네. 있습니다. 그 사허가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상호가 대상 품목을 지금 러시아하고 벨라루스로 수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호가 대상 품목도 그렇고 기존의 전략 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와 그런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략 물자나 상호가 대상 품목에 해당이 되면 러시아로의 수출이 허가 거부가 되고요. 이게 원칙인데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산업부에서 이제 케이스별로 검토를 해서 크게 군사 무기 전용 가능성이나 사용될 가능성이 없고 반드시 좀 필요한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주기로 이제 역시 보도자를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예외적인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이제 기존 계약분에 대해서 수출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경우이고요. 이제 이것도 다만 아마 기존 계약분이 있다고 해서 뭐 계속해서 수출할 수 있느냐 이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좀 단기간만 일시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줄 것 같다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 회사의 100% 자회사인 경우입니다. 즉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서만 사용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100% 자회사 기준도 이제 기준이 명확하게 아직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본사를 둔 회사가 이 러시아에 있는 회사를 모두 컨트롤하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허가를 신청하셔야 비로소 케이스별로 검토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허가 여부가 그때 가서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유사한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된 것들은 추후에 정리해서 다시 올리는다고 했습니다. 네. 연계표 관련해서 다시 한 번만 안내드리고 이제 저희 질문 답변 시간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계표는 안내드린 대로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연계표 상에 이제 저희가 별도로 표시해드린 그런 품목 외에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HS 코드는 단순히 그 판정을 위한 확인을 위한 참고용으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HS 연계표는 조만간 오늘 내로 전략적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저희가 취합해서 향후에 답변을 좀 준비해서 전략적 관리 시스템 통해서 별도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제약 때문에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 못 해드린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제가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전략적 관리 시스템 전문 판정이든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잘 활용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